안녕하세요. 놀분의 세무사 흥분의 노무사 놀세흥노입니다. 저희 놀세흥노는 죽음만큼 피해가기 힘들다는 세금 문제와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노무 문제에 대해 매 회당 주제를 정해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컨텐츠로 유익한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구독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상장주식의 거래, 특히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온라인상에서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 시 시가보다 30% 정도는 더 주거나 덜 줘도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자녀 등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거래를 할 때 거래가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요. 가끔 세무사와 상의 없이 막연히 30% 저렴하게 줘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놀세흥노에서 이러한 특수관계자나 비특수관계자 거래 중 특히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주의할 세법 규정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수관계자는 기본적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친인척이 일반적이지만 세법에서는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니 본인의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지 여부를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를 구분하여 과세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특수관계자라는 것은 세법 전반에 걸쳐 큰 의미를 지니므로 그 내용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컨텐츠를 통해 방송을 올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비상장 주식 거래 유형에 따른 주의해야 할 세법 규정을 설명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우선 개괄적인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은 첫째, 유상향도 방식이 있고 둘째, 무상향도 즉 증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저가 매도 시 시가보다 30% 저렴하게만 이전하면 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저가로 매수한 입장에서는 30%를 저가 매도자 입장에서는 5%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가 매도 방식과는 달리 무상으로 이전받는 수증자 입장에서는 100%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매도 거래 시 검토할 사항은 첫째, 저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30%룰이 적용되는 증여세. 둘째, 저가로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5%룰이 적용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우선 매수자 입장에서의 30%룰을 보면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즉 시가의 70%보다 싸게 산 만큼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30% 이하더라도 시가보다 3억 원을 초과하여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 경우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매도자 입장에서의 5%룰을 보면 매도한 가액이 시가의 95%에 미달하거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가가 아닌 시가를 매도가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고 전문가들도 가끔씩은 간과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의 거래임에도 상속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소득세법 101조 1항을 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기존 거래를 무시하고 세법상 재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98조 2항에서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기준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5% 미만이어도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시가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상 특수관계자 간 저가 매도 거래 시 매도인 입장과 매수인 입장에서 세무적으로 체크할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따가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래 유형은 무상거래, 즉 증여가 되겠습니다. 무상증여 거래는 앞에 정리해드린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 거래와 달리 무조건 시가를 100%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30%룰을 여기에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10,000원인 주식을 당초 취득가인 액면가 5,000원에 거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선 저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증여세법상 과세 요건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가 넘거나 3억 원이 넘으면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시에서 보면 시가 10,000원에서 대가를 액면가액으로 했으니 5,000원을 차감하면 차액은 5,000원이 되고 이 금액은 시가 10,000원의 30%인 3,000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했네요. 그럼 과세 요건은 충족했으니 증여세 대상 금액은 얼마인지 볼까요? 시가 10,000원과 대가 5,000원의 차액 5,000원에서 시가 10,000원의 30%인 3,000원을 차감하면 나머지 2,000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좀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가 10,000원의 70%인 7,000원보다 싸게 팔았다. 얼만큼 싸게 판 거냐 봤더니 기준금액인 7,000원보다 2,000원 싸게 팔았더라. 그러니 2,000원은 무상으로 준 거로 봐서 증여세를 때리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저가 매도자 입장에서 살펴봐야겠죠? 매도자인 아버지는 5,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 5,000원과의 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 저가 매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국세청에서는 매도가액을 10,000원으로 수정해서 차익 5,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매도가액은 매수자의 증여가액을 산출하는 기준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잘 보시면 시가보다 싸게 사더라도 시가와의 차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시가의 70%보다 더 싸게 산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매겼죠. 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시는 매도가를 시가의 70%가 아닌 시가총액으로 본다는 거, 이게 매수인과 매도인 입장에서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이 부분도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이 특수관계자 간 저가 매도 거래 시 매수자와 매도자 측면에서의 세금 문제였고요.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거래에서 써먹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30%를 초과해서 차이나지만 않으면 문제없다고 하니 정확하게 시가의 70%로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규정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30% 룰이 적용되는 증여세법 외에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5% 낮게 거래한 경우 시가에 맞춰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 앞의 예시에서 주식 매도 가액을 7,000원으로 하였다면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시가의 95%, 즉 9,500원보다 싸게 팔았으니 부당행위 레이더에 걸리게 되고, 매도자는 매도 가액을 7,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 텐데 국세청은
매도 가액을 1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거래가 아닌 증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관계자건 아니건 무조건 시가로 증여가액이 결정되니 그냥 10,000원이 증여가액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강조드렸죠. 이렇듯 특수관계자 간 저가 매도 거래와 무상증여 거래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려 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매도 거래 시 매도자는 시가의 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시가의 3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검토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간 무상증여 시는 증여받는 자가 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비상장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들끼리만 하는 건 아니니 다룬 김에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앞선 내용들은 특수관계자에만 해당되는 것들이니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비상장 주식거래는 거래 가격을 맘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하실 텐데 어떨까요? 사실 자본주의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타인과의 거래 가격을 쌍방간의 맘대로 정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문제될 건 없겠지만 우리의 복잡한 세법은 이런 거래 또한 법으로 거래가액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비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 거래에서는 어떤 가격으로 팔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공짜! 허용 안 해준다는 거죠.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저가 매수 시 거래 가격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아주 유사하긴 한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OR 규정, 즉 시가와의 차이가 30% 이상이거나 OR 3억 원 이상일 때 증여세 대상이지만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AND 규정, 즉 시가와의 차이가 30% 이상이면서 AND 3억 원 이상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증여의제액이 발생하려면 우선 시가의 70%보다 싸게 팔았어야 하고 70%보다 싸게 팔았어도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이 넘어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앞의 예시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단순 주주들끼리의 거래라면 시가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았어도 차액이 3억이 안 되니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비상장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보다 비특수자 간 거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다가 대부분의 비상장 주식은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세법상 가치의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자칫 아무 생각 없이 거래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시가를 파악하여 거래가와 3억 이상 차이 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시가의 개념 또한 저희 놀세 흑로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함께 다음 기회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절세의 기본입니다.